교재 239페이지 제5절 토지 정책 되겠습니다. 예. 자, 토지 정책도 이게 이제 최소 한 문제가 있죠. 역시 많으면 두 문제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한 문제는 항상 출제가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예.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부동산 정책하면은 토지 정책, 주택 정책, 부동산 관련 조세 정책 되겠습니다. 예. 그 중에서 첫 번째 토지 정책입니다. 그 밑에 교재 239페이지에 있는 토지 정책의 목표에서 이제 그냥 쭉 한번 1번에서 쭉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어떤 그 정책 목표 방향성을 나타나기 때문에 다 좋은 말들, 상식적인 선에서 좋은 말들로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들이니까 어때요? 암기할 필요는 없죠. 그런 거 이런 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239페이지 토지정책 한번 읽어보시라 했는데 그게 나왔는데 내가 틀렸다. 그럼 나를 욕할 거 아니다. 왜냐? 아니, 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식적인 이야기들이면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균형 개발이다. 2번에서 분배의 형평성이다. 3번에서 보존과 자원 지속 가능 개발이다. 개발력 감소다. 이거 다 하는 거잖아요. 이거 갖다가. 이거 왜 공부를 합니까, 이거? 이걸 또 강조하는 사람, 강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거?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그 상식적인 선에 다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를 강요한다는 것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을 갖다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걸 강요하는 사람에서 그 사람을 갖다 여러분 상대로 해서 이제 고소하든지 고발은 해야 돼요. 농담이지만은. 이런 상식을 갖다가 무시하거나 파괴하는 건데, 그건 중대한 범죄. 자. 그래서 각자 보시고, 예, 제가 그냥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전부 그러한 정도의 레벨들이 다 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240페이지 가서, 공이 토지 정책의 수단, 예, 이게 가장 많이 오는 거죠. 핫 이슈입니다. 거의 지금 최근 들어서 7, 27, 26, 25, 24, 23 계속해서 오는 것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토지 정책의 수단들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마다 제가 이제 다른 책에 있는 부분 이제 내 논문 지도 교수님 주임 교수 책인데 토지 경제학이라고 이정경 교수님 책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옛날에 입에서 한 2007년도쯤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넣은 건데 매해 들어옵니다. 또 갖다 넣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교재가 잘못됐니 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좀 가소로워가지고 이거 이제 토지 경제학의 대한민국에 있는 최고 권위자고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분이거든요. 경제학 전공했는데, 그래서 이정전 치면 옵니다. 자, 그분 책에 있는 거 그냥 정리해가지고 한 건데, 그게 이제 알아서 다 들어오죠. 박물관이지 뭐니 해서. 그러면 아니고, 그거 저자들은 다 물어보면 알아요. 뭣도 모르게 뺏긴 사람도 있겠지. 이제 대부분 박물학 저자, 그 다음에 또, 그 EBS 저자들 전부 다 책이거든요. 이제 정리해서 되니까 이제, 문제로 쫙 오죠, 이게. 왜냐하면 출제위원들도 그분 책 다 봤거든. 이거 잘 갖다 놨네. 해가지고 이제 관계되는 파트를 제가 이제 소개한 거지. 내가 정리한 것이 아니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여기다 소개한 거. 자, 토지 시장 되게, 토지니까, 토지 대신에 부동산에도 관계없죠. 부동산 시장입니다. 예. 자, 시장에는 수요자 있죠. 예. 토지를 사고 싶은 사람 있고, 그 다음에 공급자가 있습니다. 시장은 그렇죠. 예, 살 사람, 팔 사람이 존재해서 서로 거래가 일어나는 곳이 시장이다. 자, 그래서, 정책에서는 간접적이죠. 예. 간접적 개입의 방법. 예. 그 다음에, 직접적 개입의 방법. 예.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이용 규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먼저 간접적 개입의 방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내가 이런 거죠. 내가 토지를 사고 싶은데 돈이 좀 모자란다. 그래, 알았어. 예, 금융 지원해 주겠다. 자, 또 토지를 개발을 공급하고 싶은데 이거 세금이 대단히 부담스럽다. 그래, 세제 지원해 주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자들에서도. 그럼 수요나 공급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금융 지원, 세제 등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것들.
또 너무 뭐다. 구별 서류가 너무 많다. 그래, 뭐, 그럼 행정상 지원도 해주겠다. 간소해주겠다. 행정 지원도 해주겠다. 뭐 그런 것들이죠. 예, 보조금을 지급해주겠다. 돈. 안 그러면 뭐다. 이게 뭐, 말 안 듣는다. 보상금 부과하겠다. 이런 것들이 뭐다. 간접적 개입의 방법들인데. 자, 그래서, 사고 싶은 사람들에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 개발 공급하고 싶은 사람들 개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준다. 그래서 이 말이 어렵죠. 시장 기능을 보조해준다. 요 단어입니다. 보조한다는 것이죠. 너 같으면 이런 거 가지고 출제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출제 안 하는 거고 대부분 유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보다 출제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말과 어렵죠. 직접적 개입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정부가 지금 간접적 뭐다 시장 밖에서 이 정부죠. 이게 정부. 그래서 항상 정부라고 하는 메커니즘, 시장 메커니즘 구분이 항상 되어야 제가 말하는 이 어려운 말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다. 뭐 추계해서 그런다. 이거는 뭐다. 그거는 별개 다른 문제가 된다니까. 그래서 직접적 개입 방법은 뭐다. 정부가 직접 시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봐가지고 수요자 역할,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거 있죠? 예. 직접적 개입의 방법은, 정부가, 자, 그겁니다. 수요자 역할,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방법을 직접적 개입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뭐다. 갑이, 내가 토지를 사고 싶은데 돈이 모자란다. 예, 을이 뭐다. 개발 공부하고 싶은데 뭐다. 세금이 너무 무겁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인 것은 뭐다. 정부가 뭐다. 토지를 직접 사들인다. 정부가 토지를 직접 개발 공급한다. 이거 뭡니까? 직접적 개입 방법. 자, 그러한 종류들이죠. 뭐 이때 뭐 토지 수용, 예, 사들이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공영 개발. 자, 그다음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그다음에 토지 은행. 그다음에 초과 매수, 공공임대주택 공급, 뭐 부동산 전체로 합시다. 예, 이런 것들이죠. 이것도 정부가 직접 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다. 민간이 대처할 것을 정부가 대신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말하죠. 시장 기능을 인수한다라는 말. 이 말 알겠습니까? 이 말이 뭐다?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간접적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 아니죠.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네, 그렇게 구분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접적 개입의 방법은 정부가 시장 기능을 보조하는 측면이 있고 간접적 개입 방법은 정부가 시장 기능을 인수하는 측면이다 하면은 그렇겠죠. 저 같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구분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 토지이용 규제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규제의 목적은 뭐다? 이거 이제 부의 외부 효과를 갖다가 감소 또는 차단시키는 거죠. 이것을 감소 또는 차단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예. 부의 효과를 차단 감소시키는 것이 그 토지이용 규제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시고, 자,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 뭐다 용도 지역제, 자, 그다음에 또 뭐다 건축 규제, 뭐 환경 규제 이런 것들이죠. 환경 규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뭐 전부 다 규제가 되면 규제, 뭐 인허가제 이런 것들이죠. 전부 다 규제다. 이런 것들이 뭐다 토지이용 규제 수단들이다. 뭐 대표적으로 뭐다 용도 지역제 실시하겠다. 이거는 뭐다 주거지역이다. 이거는 뭐다 상업지역이다. 이거는 뭐다 공업지역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용도를 갖다가 이게 용도 지역제 되겠죠. 이런 것이 토지이용 규제 수단이다. 그래서 토지이용 규제의 목적은 뭐다 부의 외부 효과를 감소시키는 거죠. 이게 도번 답이 됐는데 도번 답 뭐냐니까 정의 외부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OX, X 그런 식으로 두 번 정답이 된 바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용도 지역제 그 목적 되겠습니다. 이거 뭐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뭐다? 외부 효과에서 그냥 부동산 특성 1편 2장 부동산 특성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여기 토지가 있는데 뭐다? 여기는 뭐 공장이 있고 여기는 뭐 주택이 있다. 논이다. 기억나죠 이거? 예. 자, 그래서 공장에서 뭐다? 네, 그렇지 않지만 그냥 설명용이죠. 예. 자, 공장 굴뚝에서 계속 연기 난다. 연기 나다가 툭 떨어진다. 바닥에 떨어지고 옥상에 떨어지고 막 빨래는 못 넣는다. 논에서 뭐다? 맨날 뭐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약입니다. 농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농약입니다. 예. 그 농장에 또 들어와서 막 더운 여름에 창문 닫고 살아야 된다. 이 돌지 뭐 이렇게. 이게 뭡니까? 예.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돌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다? 자, 만약에 이 지역을 뭐다? 이 지역 전체가 주거 지역이다라고 용도 지정했습니다. 그래 뭐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의 효과를 차단 또는 감소할 수 있죠. 용도 지역제. 네. 알겠습니까? 이거? 예. 자, 지금 여러분 보고 있죠? 현재까지 출제 패턴은 간접적 개입 방법 종류, 직접적 개입 방법 종류, 용도 지역제 종류 있죠?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된 것입니다. 현재 26, 5, 4, 3, 2 계속 해가지고 계속 스트레이트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서 토지 정책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꼭 정리하고 종류 반드시 구분해서 꼭 해놓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이때 거기에 그 다음에 241페이지에 용도 지역제 목적이 있고 용도 지역제의 그 의의가 있는데 그 목적에서도 용도 지역제 목적에 보니까 두 번째 줄이죠. 적부터 언더라인. 용도 지역제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를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 언더라인. 나머지 뭐 담기 효과, 그 밑에 시간적 효과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출제되지 않습니다. 15회 이후에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가끔 출제되었지만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43페이지 사전적 독점 문제도 마찬가지 그냥 읽어보시고 뭐 출제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 출제되는 포인트가 아니고 대신에 243페이지에 보니까 지역주거제의 보완책 있죠. 지역주거제 보완책. 이 보완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대해서 이제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지구제의 보완책, 용도지역제죠. 예, 용도지역제의 보완책 되겠습니다. 보완책이에요. 뭐 대책이 되겠죠. 예. 용도지역제가 뭐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런 것으로서 오는 것이 뭐다? 1번 성과주의 용도지역제라는 것이 성과주의. 자, 성과주의 용도지역제 보니까 이때 쭉 가다가 이제 그 동그라미 기억의 그 세 번째 줄 보니까 성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허용되는 행위하고 불허되는 행위를 구분해서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 언더라인. 자,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디귿에서 지역의 환경 여건과 수용 능력을 고려해서 자, 이때 총량을 규제하는 것. 이와 관련되는 관계법이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언더라인. 관련 법도 해서 성과주의 용도 지역제는 있는 그대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있었던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르면은 수도권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주체나 그다음에 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그 총량이 규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총량 규제. 그래서 그 말은 뭐냐니까 이제 일정량 이상의 대학 설립과 공장 설립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총량 규제가 되기 때문에 공장을 설립하고 싶다, 다른 지방으로 가라. 그런 것들이 원래는 국토균형개발 목적으로서 이런 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 그것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고, 그 다음에 또 허용되는 행위하고 불허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는 예를 들어서죠. 상수원 보호구역이죠. 상수원 보호구역 갑니다. 한강 상계로 쭉 올라가면은, 예.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곳에는 뭐다? 공장 설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왜냐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뭐다? 공장 폐수가 당연히 뭐다? 강으로 유입되니까, 뭐, 아무리 그 공장 폐수를 정화해서 강으로 내보낸다 하더라도, 그게 뭐다? 물이 그렇게 뭐, 기분에 썩 좋지는 않죠. 자, 그래서 허용되는 행위, 불허되는 행위를 설정해 놓고서 허용되는 행위만 허용해주고 안 되는 절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승가주의 용도지역제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그 뭐 이명박 대통령 초기 때 뭐다 MB가 초기 때 상수원 보호구역에도 공장 설립을 허용하도록 해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내렸는데 그걸 하다가 이제 안 되죠. 예. 그 한마디로 미친 XX가 됩니다. 왜냐니까. 상선 그러면 공장 폐수 문제 되냐? 되면은 뭡니까? 그래서, 공장 폐수고 청지해가지고, 정수해가지고 강으로 내보내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니 같으면은 그러면 공장 폐수, 100% 정수해가지고 내려보내면 물 마셔도 되겠네. 인간 능력 한계밖에 뭔가 있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뭐다? 물질에 대한 원소 기호들만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발견치 못한 이상한 원소 기호들 있겠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기계가 발달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원소, 계속 뭐다, 새로운 원소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죠, 예. 뭐, 아무리 정말 100% 정수해서, 공작물 폐수로 갖다가 강바닥 내보낸다. 내가 그냥 물 한 컵, 그 물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청와대 갖다 주고 싶은. 이제 그 목적이 나타났죠, 이제. 그래서 반대를 다 했어요. 그래서 공장 설립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네. 그걸 앉아가지고, 그 높은 자리 앉아가지고 그런 말을 하니, 그건 이제 정상을 아닌 거죠. 결국 그래서 안 되니까 뭘 했습니까, 이제. 쫙! 갈았죠. 예. 무슨 도로? 자전거 도로. 예. 그거 자전거 도로 가는 거예요. 쫙 따라가면 뭐다? 자기 이제 형님 땅도 많고, 자기 소형 땅도 많고, 결국 알고 보니까 자전거 도로가 생긴 곳에, 물론 자기 땅만 있는 거 아니고, 자기 땅이 그게 있더란 이야기죠. 땅 올라가는 거죠, 이게. 골 때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치하는 분들 중에. 그래서 내 같은 사람이 이제 대통령 되었으면은 확 디벼버리죠. 예. 자, 주로 이제 오프라인 강연할 때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내 같은 사람 대통령 되어야 된다 하고 이렇게. 5천 년 역사를 뒤돌아보면은 정말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 다, 맞는 이야기구나. 누구 자신들 한번 뒤돌아봐라. 그러면, 자,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다는 역사. 국사 공부한다는 자체. 자, PUD 갑시다. 계획 단위 개발인데, 교회 주거단지 뭐, 이런 거 뭐, 옛날에 모의고사, 다른 모의고사 집 가지고 이제, 다른 홀에 가면 이제, 다른 분에서 모의고사 집 가지고 문제 풀이를 해달라 하잖아요. 하면은, 별거 해가지고 정답은 다 진짜 답답해. 주거단지, 교회 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상업단지에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건 미국의 이야기인데 왜 필요하지, 그게? 진짜 가까워돼. 그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뭐다? 단지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포인트가 뭐냐? 예. 동그라미 니은에 있으면 니은에. 동그라미 니은. 자, 241페이지 니은 가서, 뭐냐면 뭐다? 이때, 니은의 그 세 번째 줄 마지막이죠. 그 244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니은, 계획 단위 개발은 그 밑에 줄 세 번째 줄 마지막에 언더라인. 개발업자는 전체적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정부는 전체적 밀도와 기반 시설 여건을 확인한 후에 인허가하는 제도가 됩니다.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뭐가 어떤 단지나 도시 등을 갖다가 조성할 때는 뭐다? 대개는 뭡니까? 정부, 시장, 군수, 구청장 예를 들어자면은 정부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PUD 계획 단위 개발은 그게 아니고 누가 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죠? 정부다 민간이다. 민간 개발업자가 개발 계획을 세우면은 그 개발 계획을 보고서 정부가 인허가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저거가지고 그런 거 뭘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물론 그렇게 실전에서 그런 문제 출제 안 하죠. 그렇게는
포인트가 따로 있다니까. 예. 그래서 뭐다. 그래서 이제 이쪽 밑에 이제 이거 아주 상세해놨네. 예. 지구 상세 계획 언더라인에 넣습니다. 도시 설계 구역이나 지구 상세 계획이 이와 유사한 제도다. 그러니까 아까 뭐다. 성과주 용도 지역제와 관계되는 것이 뭡니까? 수도권 정비 계획법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PUD와 관계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뭐다? 도시 설계 구역이나 지구 단위 상세 계획 있죠. 홍보에서 여름 배울 거면 지구 단위 상세 계획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뭐다? 특정 지구를 설정해주고 이 안에서 너희들 개발업자 너희들이 개발계획을 세워라. 세운 거 보고 우리가 인하해 주겠다. 이게 뭐다? 지구 단위 상세 계획이죠. 그것이 이제 유용되는 거지. 그런 것이 포인트지. 뭐 주거 단지 뭐 상업도 안 조성해. 그래서 저 같은 뭐 그냥 적중도가 높다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어떤 거는 뭐 정답이 똑같습니다. 그냥 재정적 지역지구제. 왜냐니까 이제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자, 재정적 지역지구제 다른 말로 뭐다? 계약적 지역지구제 이렇게 말합니다. 되겠죠? 예. 이놈도 뭐 동그라미 니은에다가 언더라인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다가 민간이 도시개발하고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 언더라인. 그 다음에 또 도시 기반 시설은 뭐다? 바로 국가, 정부나 국가에다가 귀속시키는 제도. 그러니까 민간이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도시를 개발하고 도시 기반 시설, 도로, 공원, 공공부지 등은 국가에다 귀속시키는 제도가 우리가 재정적 지역지구제다라고 하고 또는 계약적 지역지구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다? 민간의 노하우하고 그다음에 정부 재정 부담을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민간의 노하우를 갖다가 적극 활용하는 제도 하면 뭐다? 재정적 지역지구제 적어 놓습니다.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고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제도가 계약적 또는 재정적 지역지구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재정적 지역지구제가 우리나라에서 실시가 됐느냐? 실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실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관계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에서 뭐 관계법에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게 이제 옛날에 뭐 아주 오래 전인데 뭐 제가 이제 그 아침에 버스 타고 출근하는데 이제 이게 뭐지 라디오에서 이제 라디오에서 이제 아침에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게 전화 걸어가지고 이 통화 이 인터뷰 하는 것들 그런 프로 있잖아. 아침 프로에. 예. 무슨 많은 게 다 있던. 그럴 때 이제 그 당시 건설교통부일 겁니다. 아마 그때 이제 그때 이제 모국장 이름 모르죠 이제. 예. 아나운서가 이제 통화하는데 멘트 중에 하나가 이제 왜 서울 같은 경우에 모두 강남 중심으로 개발되는데 왜 강북 중심으로는 개발하지 않느냐, 뭐 대책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당시 이제 건설교통부 국장이 이제 안 그래도 뭐 강남권 중심으로 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강남과 강북 형평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강북을 개발하는데 알다시피 이제 그건 멘트 내용입니다. 알다시피 이제 강북은 이미 기존에 개발된 도시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구역을 다시 재개발할 때는 뭐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된다. 그래서 정부 재정 부담이 되는 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한 결과에서 재정적 지역지구제 실시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고려할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됩니다. 재정적 지역지구제가 그때 나오죠. 그러면 놓으면 이제 그 당시 버스를 타고 있던 그 사람들이 뭡니까? 재정적 지역지구제가 뭐지? 아는 사람 과연 몇 명 있었을까? 없겠지 뭐. 대표하고 그 버스 내에서는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할 때 이런 말들, 그게 저 사람이 이야기한 재정적 지역지구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나운서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러면 재정적 지구제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멘트하는 거죠. 민간에 의해서 도시개발하고 기반시설은 도시개발시설 국가에다가 귀속시키는 제도다. 그 다음에 뭐다? 개발권 이전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워낙 중요해서 나중에 부동산 개발에서 또다시 아주 자세하게 다시 이야기가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뭐다? 현재 개발권 이전제도는 미국의 일부 조지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는 제도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요게 두 번이나 정답이 됐고 최근에도 정답이 된 바 있습니다. TDR 제도는 미국에도 미국 전역이 아니고 일부 주만 시행되는 제도고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시행된다. 이건 야단하는 거지. 예, 정부 재정이 그냥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 일단은 개발권 정부 재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야단하는 거, 하여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니은에 있습니다. 결국 개발 제한을 받는 토지 소유자들은 뭐다? 결국 뭐다? 제한을 받는 것만큼 자산권상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법이 개발권을 제한받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여하고 그 개발권을 부여받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개발지에게 그 개발권입니다. 토지 소유권을 파는 것이 아니고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개발권 뭐다? 소유권을 판다, 개발권이다. 개발권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다? 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는 제도가 개발권 이전 제도, 양도 제도. 제목도 개발권 인전 양도죠. 그래서 개발권을 매매한다. 개발권. 소유권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권을 매매한다. 이겁니다. 예. 소유권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것은 뭐 나중에 또 하게 됩니다. 되는데, 지하 공간 아니죠. 예. 공중공간에서 공중공간의 활용 방안이다라고 하는 공중공간. 지하 공간 활용 방안 해가지고 2번 정답이 된 바 있습니다. 되겠죠? 하고, 예. 물론 또 이 내용도, 이것도 정답이 된 바 있고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뭐, 상여 지역지구제, 상여 지역지구제, 상여 지역지구제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상여가 뭐다? 보너스를 말하죠. 보너스를 말합니다. 이때,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그럼도 뭐다? 이때, 예, 그 동그라미 기억 법정 허용 용적률 이상으로 용적률을 더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다라고 한다. 동그라미 연에 있죠. 뭐, 그런 예들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놈도 뭐다? 공중공간입니다. 공중공간의 뭐다? 활용 방안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점에서 같습니다. 마찬가지 TDR 제도도 뭐다? 법에서 정한 용적률 이상으로 용적률을 더 주는 거고, 상여 지역주에서도 마찬가지 법정 허용 용적률 이상으로 더 줍니다. 근데 도심부에서 최대 용적률이 1200%다. 더 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이야기죠. 스토리가. 자, 예를 들어서 뭐다? 여러분들이 뭐다? 도심 한가운데 얘기 뭐냐? 꿈 같은 이야기지만은 종로 한복판에 종로 한복판입니다. 무려 2,000평의 토지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뭐다? 나는 뭐다? 이때 뭐 그냥 800평만 이외에만 건물을 이렇게 올렸다. 그래서 이때 25층까지 이렇게 올렸다. 예를 들어서 예. 나머지 1,200평이다. 나머지 1,200평이 되어서 뭐다? 도심 가운데 녹지공원이죠. 나무도 심고 막 벤치도 갖다 놓고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심 한가운데에 쾌적한 녹지 공간이 많다, 적다, 부족하다. 부족한데 아니 자기 재산을 갖다가 자기 재산임에도 예, 쾌적한 공간을 조성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다? 서울시에서는 너무나 고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다? 주인 보고, 당신 이 재산상의 손해도 감내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현재 법정 최고 허용 용적률을 해보니까 계산하니까 25층까지만 허용되는데, 너무나 고맙다라고 해가지고 좋다. 당신은 뭐다? 시를 위해서 많이 했으니까 35층까지 더 올려도 좋다. 이거죠. 이게 뭔가 보너스로 더 준다. 이야기죠.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지, 뭐. 없죠.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예.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은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서울 도심 한가운데는 없고, 약간 중소도시 같은 데 있습니다. 이제. 왜 있겠습니까, 이거? 나도 특정 도시를 이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 지역에 이제 그 시에서 하는 그 중개사 강의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공무원 이야기 들으니까, 원래 이 땅은 누구 땅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시에다 기부를 하고 이제 이게 다 이 공공시에 들어오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 좋은 일 했네. 그 사람 하니까 이제, 교수님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좋은 일 왜 했겠습니까? 왜 했느냐니까. 그렇게 하니까 공공시설이 자기 땅 주변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자기 땅 주변에 있는 땅 올라가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올라가니까 이제 이득을 더 본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럼 땅 많으면 뭐다. 공짜 줄 테니까, 기부할 테니까 이거 들어오시오. 이러는 게. 자, 자기 땅은 더 올라가겠죠. 예. 그 다음 유동적 지역주의가 돼.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도 상여 지역주거제 공중공간의 활용 방안이다. 그 다음에 법정 허용 용적률 이상으로 더 준다. 됐습니까? 가고, 그 다음에 유동적 지역주거제, 유동적 말 그대로입니다. 특정 용도로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것을 말하죠. 그래서 특정 용도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주거 지역에 있는데 갑자기 상업적으로 용도가 변경돼, 상업적 기능이 강화된다. 그럼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되겠죠.
그런데 용도 지역자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하는 것보다 여러분 알다시피 쉽지 않습니다. 용도 지역의 변경 과정 부동산 공법에서 잘 배우죠. 그게 몇 년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다? 용도 지역자의 경직성이죠. 그래서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유동적 지역주거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시장 상황 보고 상업지역 기능 강했다. 이 지역은 상업지역. 그러면 이 지역은 이 시장보다 상업지역이다라고 지정해보는 게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느냐? 우리나라는 없죠. 전부 다 용도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미국에 일부주에 있습니다. 일부주에 있으니까 그것도 분석해보니까 재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아, 이게 역시 인간 합리적 행동하는구나. 라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은 뭐다? 용도 지역이 없습니다. 네, 거기가 미국 플로리다주 있죠. 네, 그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미국이란 동네는 저 가보지 않았죠. 좀 특이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5페이지 토지 공개념이죠.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3번 있죠. 3번. 나머지 읽어보는데 3번. 토지 소유권 절대적 자유권보다 상대적 자유권을 강조한 것이다. 언더라인. 여기 또 15회 때 옵니다. 그때 그대로 이제 제가 또 하게 되죠. 그때. 공개념 그때 15회 때 특강할 때 합니다. 이거 공개념보다 절대적 자유권보다 상대적 자유권을 강조한다. 근데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제 반대로 이야기했죠. 그게 그대로 15회 때 정답 오는 거라니까. 지난번에 여기 15회 때 이야기했죠. 예. 그러니까, 야, 진짜 학습주가 적어서 그렇지. 또 저는 또 그런 것도 마케팅도 안 합니다. 이제. 딴 데 같으면 막 하겠죠. 뭐 카페 만들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거.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자, 아까 누워서 침뱉기라 가지고, 예. 저한테는 해당되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안 합니다. 자, 절대적 자유권은 뭐다? 이런 것이죠. 예, 이게 뭐 경찰국가 시대 때입니다. 그냥,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날 시대는 뭐다? 복지국가 시대는 뭡니까? 네, 내 땅이지만은 뭐다? 내 토지지만은 뭐다? 그게 사회 공공복리를 저해한다. 그때는 뭐다? 제재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회 공공복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지. 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건 안 돼. 그게 절대적 자유권이고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가 있다. 그게 뭐다? 상대적 자유권이다. 아시겠죠? 뭐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 예. 자, 그 다음에 가서, 나머지 빌렸고, 그 다음에 246페이지에서 개발이익 환수제가 있죠. 그래서 그 목적은 여러분 아시겠죠. 뭐 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번, 2번이 되겠죠. 1번, 2번이 되고, 이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클라크의 개발이익 환수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부과법에서 과거에 많이 왔습니다.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토지에 대해서 직접 부과하자. 그 다음에 초과매수급 상세법, 고기화법이 있죠. 고기화법은 그냥 토지를 국유화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자, 개발이익 환수, 개발이익 환수법에서 초과매수죠. 예. 초과매수는 어차피 또 나중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죠. 예. 자, 이때 뭐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공공 용지가 뭐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1만 평 정도가 뭐 크죠. 예를 들어서, 좀 크게, 통 크게 놉시다. 없어도. 자, 1만 평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근데 그럼 분명히 이 주변에 여기에 공공시설 들어오게 된다면은 주변에 땅값은 이렇게 오를 것이다. 이건 가만히 앉아서 그러죠. 이게 불로소득이죠. 개발이익이죠. 개발이익이 생긴다. 여기에 이것 때문에 개발이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토지 주인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이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뻔하게 아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개발이익 환수 방법이죠. 예. 예를 들었습니다. 3만 평을 매입을 해버리죠. 하고 1만 평에 대해서만 개발하고 공공시설 공급하고 그 다음에 오르겠죠. 그때 이거 갖다가 팔아버립니다. 이거 팔면 자동적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가버리죠. 그렇죠? 이게 말 그대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매수해서 개발이익 환수하는 방법이다. 근데 옳은 이유는 팔고 난 이유는 개발이익 환수 방법 없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평당 100만 원짜리가 평당 200이 됐다. 200 되고 나중에 계속 오르겠죠. 300, 400. 이 이후에 환수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불필요한 토지를 갖다가 매입하는데 또 불필요한 자금이 더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다. 그다음 상세법이다. 상세법. 자, 대략 눈치를 챌 수 있죠. 예, 이때
이것만큼 이 지역을 갖다가 토지를 수용한다 하는데, 자, 이때 뭐 A가 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 뭐 당연히 A에게 보상금을 갖다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다? A가 또 여기에 또 A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더라. 근데 여기에다가 뭐다? 개발하면 뭐다? 이때 보니까 개발이익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지역에 뭐다? 토지를 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다? 이때 정부가 A에게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때 뭐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발이익을 뺀 나머지죠. 그래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나머지를 갖다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시겠습니까? 상쇄시키다 이 말 아시겠죠? 그것이 상쇄법이다. 이런 식으로 개발이익을 갖다가 환수하는 제도. 그 다음에 토지 적성 평가 제도, 뭐 읽거나 말거나 이거 공법에서 여러분들이 대략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 가격 공시 제도는 뭐다? 제3편, 제3편, 제3장, 감정평가에서 또 다루게 됩니다. 부동산 실명제는 뭐 다 아실 테고, 예, 뭐 또 출제가 거의 잘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9페이지 가서 직접적 개입 방법 있죠. 직접적 개입 방법에 대해서 봅니다. 자, 아까 했습니다. 아까, 토지 정착의 맨 첫 번째 앞부분에서 했습니다. 간접적 개입 방법이 있고 직접적이 있고 토지 이용 규정이 있다 했습니다. 직접적 개입 방법들이죠. 자, 토지 구역 정사. 토지 구역 정사 의는 뭐 의에서 이때 예. 그 토지 이용 효율이 낮은 지역을 갖다가 개발해서 뭐다? 이용 효율을 높여서 뭐다? 원 소유자에게 다시 뭐다? 환지하는 방식이죠. 토지 구역 정리 사업은 뭐 내용은 아시죠? 예. 토지 구역 정리 사업 되겠습니다. 예. 네. 이거는 수용 방식이 아니고 환지 방식이라는 것이 환지. 자, 토지를 구역 정리 개발해서 다시 토지 원소유자에게 다시 뭐다? 돌려주는 방식. 환지, 토지를 돌려준다 이 말이죠. 원소유자에게. 그것이 구역진 사업이고, 따라서 환지 방식이지 뭐다? 토지를 분양한다 하면은 틀립니다. 예. 분양 방식 아니죠? 환지 방식. 됐죠? 또 수용 방식도 아니죠? 예. 환지 방식입니다.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예. 됐죠? 자, 물론 환지 시에 뭡니까? 여러 가지 뭐다 이때 공사 비용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공공시설 빼고 나머지를 갖다 돌려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 면적보다 면적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예, 물리적 공간이 더 준다는 것이죠. 예. 자, 그다음에 공영 개발이야. 뭐 공영 개발은 뭐다? 공영 개발, 예, 공영 개발 방식이죠. 환지 구역 정리 방식이 뭐다? 토지 매입 비용이죠. 매입 비용. 매입 비용이 뭐다? 거의 없다. 거의 들지 않는다. 거의 들지 않는다. 이런 말 없나? 매입 비용. 예. 장점에 동그라미 내냈죠. 이거 해야 됩니다. 예. 왜냐면 그냥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 공사한 사람 비용은, 예. 그래서 채비지 팔아가지고 공사 비용 충당하는 거죠. 되겠죠? 예. 자, 공영 개발 방식, 뭐, 이건 전면 수용이죠. 예. 전면 수용, 예. 그 다음에 전면 개발이죠. 예. 그래서 토지 수용 시 뭐다? 양도 의사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내가 팔고 싶지 않아도 뭐다? 무조건 그냥 강제로 수용하죠. 그래서 그게 전면 수용이죠. 내 땅 왜 가져가느냐? 라고 뭐, 포크레인 들고 설치봤자 소용없습니다. 아시죠? 그게 뭐다? 공영 개발 방식이죠. 그래서, 이때 수용시 저상권 문제죠. 예. 저상권 침해의 가능성이 뭐다? 대단히 크죠. 자, 그 다음에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공공임대 보유제 그 다음에 250페이지 가서 토지은행 있죠. 토지은행 제도. 예. 토지은행 제도 또는 뭐다? 토지 비축 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은행제도, 예, 그 목적이 있죠. 미개발된 토지 아주 싼 가격으로 미리 사놓은 겁니다. 사놓고서 가는데, 그래서 장점은 리얼 언더라인. 요게 또 출제되었습니다. 토지은행 제도는 뭐다? 정부가 그 소유자에게 당신 토지가 좀 필요한데 우리 국가에 좀 파시오. 이렇게 뭐다? 양도사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그거 자산권 소유 침해 가능성이 뭐다? 공영개발 토지 수용보다도 뭐다? 훨씬 더 뭐다? 약하다는 이야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토지은행 제도화에서는 뭐다? 나 팔기 싫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공영 방식이다. 수용 방식이 뭡니까? 나 싫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강제로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초과 매수는 아까 이야기했죠. 예, 초과 매수 불필요한 토지 매입 비용이 든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직접적 개입 방법의 종류들이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에 있는 뭐다? 개발권 이전 제도 여기 있네요. 자, 개발권 이전 제도 TDR 제도입니다. TDR 제도죠. 예. TDR 제도인데, 자, TDR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자, 이쪽은 뭐다? 갑자기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은 뭐, 개발을 제한하겠다. 그래서 이쪽은 제한받는다. 그래서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규제 지역이다. 오른쪽은 뭐다? 개발 가능한 지역이다. 개발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지역의 토지를 내가 뭐다? 이때 보니까 300평을 가지고 있다. 이 위에다가 내가 이때 보니까 10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세우고 있다. 그냥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익을 갖다가 연간 수익을 5씩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 그런데 요 소유자입니다. 같은 300평인데 1층으로만 이용하고 있다. 연간 수익 보니까 뭐다? 3천만 원이다. 돌지. 누구는 5천만 원. 똑같은 평수인데 요 선 하나 사이에 뭐다? 누구는 3천만 원. 그래서 이 규제받는 지역에 이 사람도 원래 뭐다? 이런 규제가 아니었다면은 결국 10층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요 부분이 생기죠. 이것이 뭐다? 자, 근데 이것이 이제 개발하지 못하는 뭐다? 미개발이죠. 공간이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만큼 뭐다? 초상권상의 손해가 발생하죠. 그래서 손해를 보는 지역이다. 상대적으로 이익을 본다. 우리가 우발적 이익이다. 우발적 손해다라고 합니다. 이 손 하나 때문에 갑자기 생긴 손 하나. 그래서 우발적 이익과 손해죠. 그래서 결국은 뭐다? 초상권상의 형평성 문제 생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생각한 것이 뭐다? 이 규제받는 지역, 지금이 중요합니다. 규제받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뭘 준다? 자,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개발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뭐냐? 자, 규제 지역 토지 소유자들에게 개발 지역이 아닙니다. 규제 지역 소유자에게 뭘 준다? 소유권 아니고 뭐다? 개발권을 줍니다. 예. 소유권 아닙니다. 예. 뭘 준다? 예. 개발권을 주는 거죠. 소유권으로부터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자, 정부가 당신네들에게 상부 미이용 공간이죠. 예. 상부 자 여기 공간인데 같은 말입니다. 상부 미이용 공간이 생긴다. 이거 손해 보는 것만큼 우리가 주겠다. 당신이 필요하다면 뭐다? 개발권을 팔아라. 자, 그러면 뭐다? 개발 지역에서 뭐다? 개발에 대한 동기가 대단히 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구사가 너무 잘 된다. 그래서 15층으로 올리고 싶다. 예를 들었습니다. 현재 여기가 최대 용적률로서 이용하고 있는데 공법상으로 뭐다? 더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죠. 더 이상 올릴 수 없을 때 법정 허용 용적률 최대로 이용하고 있다. 근데 더 이상 올릴 수 없다. 그럴 때 뭐다? 예, 개발권을 매입을 하면은 올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이때 개발권을 양도하죠. 개발권 양도합니다. 개발권 이전하죠. 그래서 개발권 이전 제도, 개발권 양도 제도 되겠습니까? 자, 개발권을 양도 이전하지 소유권을 이전 양도한다. 이거 큰일 납니다. 출제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개발권을 소유권과 분리해서 개발권만 매매를 허용하는 제도가 개발권 이전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다? 시장 원리입니다. 시장 원리에 따라서 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매입하여 보상한다. 큰일 납니다. 예.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면 그러한 제도만 인정해주고 개발권만 보유하고 사업하는 건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거죠. 오케이? 예. 그런 것이 개발권 양도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다. 결국 양도 제도는 뭐다. 결국 이런 규제죠, 규제. 그래서 극심한 규제죠. 극심한 규제의 결과 자산권상 형평성이죠. 형평성 문제입니다. 형평성 문제를 갖다가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권을 갖다가 개발권의 매매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아시죠?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인정하는 제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역시 뭐, 공중공간의 활용 방안이다. 겠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인데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지방정부제에 정부의 조세정대에 기여합니다. 되겠죠? 지방정부의 조세정대에 기여하는 제도가 개발권 이전 제도가 되겠다는 것이죠. 자, 뭐 극심한 규제를 받는 지역들이 있겠습니다. 그 지역들에 대해서 자, 도심 한가운데 종로 지역 같은 경우에 뭐 전통가옥 보존지구라든지 또는 뭐다 명성지 아주 뭐 이게 뭐다 자연경관 아주 뛰어난 곳들이죠. 그럼 개발하지 못하라고 합니다. 그럼 그 지역 주변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보다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는데 그러한 곳에 이제 적용되는 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 TDR 제도가 되고 우리나라는 뭐다 아까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실제는 뭐다 내면적으로는 이게 더 높은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미국 쪽에서 보니까 너무 규제가 심하니까 결국 뭐다 건물에 들어서고 거의 뭐 자산 가치가 높아지니까 세금도 뭐다 많이 매기고 또 여러 가지 뭐다 뭐 경제활동 활성화되는데 이게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지방 정부의 소득 수입이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늘리자 이렇게 되면 올라가니까 건물 자산세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 내면적으로 지금 이런 요 제도 상황 우리가 그냥 이런 문제들 그냥 하는 이야기들이고 원래는 뭐다 요게 내면적 목적이었어. 요게 정부가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거 갖다 귀찮게 뭐 이런 제도 뭐 하려고 가만히 뭐 월급 받는 게 낫지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요게 내면적 목적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저걸 강조하지 않죠. 이런 것들 뭐 강조하는 거죠. 예. 정부 지방자치단체 목적은 이제 자신들의 조세 수입을 더 높이고자 저 제도를 물을 짜내고서 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뭐 그것도 그런 지문들도 이런 거 강요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다 따라서 하겠지만 지금 책을 안 내서 매년 모의고사 내는데 TDR 제도는 조세 정대에 기여한다면 O가 됩니다. 그렇죠? 원래 내면적 목적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외부에 포장한 거죠. 조세 수입을 늘리니까 뭐 좀 세금이 늘어나니까 시민들은 좀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좋게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좋게, 이거만 딱 쓴다, 쓴다, 이거만 쓴다 해놓고 이거는 이제 속으로는 이것만 딱 이거 챙겨가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체 토지 정책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